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금요일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이런 날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 특수활동비라는 게 검색어에 좀 오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특수활동비는 비상금인 경우가 많겠죠. 여러분들은 비상금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양말 속? 아니면 구두 속? 부인이 잘 모르는 그 어느 장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비상금 아니겠어요? 한때는 이 이야기도 많은 드라마의 소재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비상금 얼마나 쓰십니까? 저는 비상금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수활동비는 더더욱 없고요. 제가 뭐 특수인간도 아니고. 요즘 지난주에 저는 10만 원 찾은 후에 아직 호주머니에 7만 원 남았으니까 3만 원 정도 쓴 거죠, 현금을. 오늘 택시비로 1만 원 썼습니다. 시골에 내려간 친구가 얘기하기를요. 야, 여기 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좋게. 내려와 당장. 사람 안 만나고 세상과 좀 거리 두고 살면 비상금, 특수활동비 뭐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시골 내려가는 것도 호사입니다. 마치 오징어 집어등처럼 모여 사는 서울. 공기가 좋으니 시골 생각도 납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방금 저도 특수활동비 이야기를 했는데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을 지낸 하승수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월호 선체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휴대전화가 복구됐다는 소식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은데요. 2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와 4부 뉴스 정면 승부가 대선 이후에 다시 새롭게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정치 힐링쇼, 국정농담, 짙은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육선 중진 이석현 의원과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 두 분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캡슐을 주제로 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을 지낸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 지금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건지, 이 특수활동비는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청와대가 먼저 솔선수범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부와 국민의 시선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승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하승수 변호사께서는 오래전부터 특수활동비 같은 세금 낭비 문제를 지적해 오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가운데 이번에 53억 쓰지 않고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30% 줄여서 신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연히 다른 부처들도 압박을 느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청와대도 260억이 좀 넘는 특수활동비가 있지만 사실은 뭐 다른 기관들 정부 부처 중에 19개 부처가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청와대가 뭐 줄이겠다고 하면 다른 부처들도 압박을 느낄 거로 생각합니다. 주로 특수활동비가 많이 필요한 곳이 어떤 기관들입니까? 이게 원래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및 정보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국가정보원이 4,900억 좀 넘게 쓰고 있고요. 절반 가까이가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하고 경찰청이 그 다음으로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1,000억이 넘게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수사나 정보활동하고 딱히 관련이 없는 부처들도 또 쓰고 있고, 어쨌든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곳 세 곳을 뽑으라면 이제 국정원, 국방부, 경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권력기관 중에서 보면 뭐 청와대라든지 국세청, 국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회도 특수활동비가 있군요. 예, 국회가 81억 좀 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국회의원들은? 특수활동하는 게 별로 없을 건데. 폭발입니까? 네, 그래서 국회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정보기관도 아닙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요. 대략 지금 파악된 걸로는 의장단과 그다음에 각 정당의 대표, 원내대표, 그다음 상임위원장들이 일정한 할당액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분들이 어디에 쓰는지는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분들은 파악을 못하게 막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소송까지도 해서 사실은 2004년에 대법원 판결까지도 받았습니다.
국회에서 사용하는 뭐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다 정보 공개 대상이다. 예. 이런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판결도 무시하고 매번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비공개를 하고 있고요. 네. 비공개하는 이유는 뭐 이게 공개되면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쟁점하죠. 우리 쟁점 얼마나 좋아하는데. 예, 그리고 사실 이게 뭐 정쟁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 자체도 이게 떳떳하게 쓰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럼 그렇죠. 네,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만약 본인들이 떳떳하게 쓴다면 이게 무슨 정치적 쟁점이 될까? 그럼요. 예. 아니, 대법원의 판결조차도 무시하는 게 우리나라 국회예요? 예, 지금 현재 국회 여러 차례 이 대법원 판결이 있다는 건 뭐 자기들도 알고 있지만 선고를 할 때마다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 판결대로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비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작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30일 날 그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우리 하승찬 변호사 진짜 하승수 변호사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성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청와대가 이번에 개편하면 국회가 저는 당연히 따라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가 아니라 이건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연히 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앞에서 말씀 주실 때 특수활동비가 정보나 수사기관 아닌 일반 부처도 적지 않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일반 부처는 대충 어디고 그분들은 왜 필요합니까? 사실은 이제 국세청, 관세청 이런 세금 과세하는 기관들도 있고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이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대법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다 직접 수사나 정보 수집, 물론 이제 모든 정보기관은 정보 수집을 합니다. 그죠? 그거는 어느 기관이든 간에 정보하고 무관한 기관은 없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취지가, 그런 일반적인 정책하는데 필요한 자료 수집용으로 쓰라는 게 아니라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아주 특수한 수사 활동이라든지 국가정보원이 하는 어떤 정보 활동, 해외 정보 활동 이런 데 쓰라고 만든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관들은 이 특수활동비를 쓰는 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다는 말에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요. 국회가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이분들이 도대체 국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개인연금을 130만 원 이상씩 받는 것도 모자라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계시고 국회 어린이집을 한번 가보십시오. 구청에서 유지하고 있는 그 어느 국가의 국립유치원보다도 시설이 좋습니다. 이런 특혜를 누리고 있는 국회가 저 갑자기 열받으려고 그러네요. 자, 가라앉히고 이 한 해 그 부처별 특수활동비를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1년에 9천억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9천억요? 예. 지금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8,980억 정도가 됩니다. 거의 9천억에 육박을 했고요. 사실은 이제 영수증을 공개하게 돼 있는 업무 추진비가 2천억이 안 됩니다. 전체 정부를 통째로 가지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특수활동비가 이제 9천억 가까이 된다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요. 업무 추진비보다는 특수활동비를 많이 편성해서 돈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국가 안보를 등한시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되게 안보를 그래서 국정원에서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를 하기를 싫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CIA만 하더라도 무한대로 돈을 쓴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원은 제가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와 미래창조과학부라든지 기타 부처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국회 말입니다. 이거 특수활동비는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영수증 세입 세출에도 잡히지 않는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수증 없이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만 놓고 보면 김영란법 저촉 대상도 안 돼. 특수활동비 쓸 수 있어. 지원금 후원자들로부터 후원금 받을 수 있어. 책 팔 수 있어. 도대체 그럼 이분들은 1년 장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대로 국가에서 월급도 받고 또 국회 사무실 운영비도 받습니다. 보좌관들, 비서관들 그것도 다 주잖아요. 월급 다 받고 또 1년에 4천만 원 입법 및 정책 개발비라고 해가지고 토론회 한다든지 이런 비용도 다 받고요. 자료지 발간한다든지. 거기다가 이제 1년에 3억 원까지 또 후원금도 모금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면 또
많게는 수천만 원, 월 수천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국정조사위원회 위원장 뭐 이런 거 말씀인 거죠. 네네. 상임위원장은 뭐 월 1천만 원이다. 원내대표는 뭐 5천만 원이다. 이게 월 5천만 원입니다. 그걸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다. 상을 들어서도 무방하다 이 말이네요. 실제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저번에 한번 생활비로 쓴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주 논란이 됐었죠. 원내대표 시절에 받았던 특수활동비로 생활비로 썼다. 그분만 썼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말씀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액수가 장난이 아니죠. 그죠? 월 5천만 원이면, 네. 그 돈을 받아서 어디다 쓰는지 보고도 안 한다 그러면. 네. 자녀 유학비도 보탰겠네요? 네, 유학비로 썼다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예전에 횡령을 한 사례, 유용한 사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변호사님, 아니고.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다면 그 자체가 이미 횡령을 허락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냥 그 돈을 받으면서 사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보고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네, 말씀대로 이거는 진짜 횡령이나 유용을 하라고 어떻게 보면 조장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이 안 나오네요. 네.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 하승수 변호사께서 이 재벌개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국회개혁과 이런 권력기관들의 개혁 이것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개혁이 돼야 되고 또 이런 예산개혁, 예산의 불투명함. 그러니까요. 예산과 관련된 부패 이런 걸 없애려면 국회개혁, 예산개혁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벌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동안 이와 관련된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국회 자체가 워낙 기득권 기관이고 사실은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다른 정부 부처가 쓰는 것에 대해서 국회가 통제를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저는 국회 개혁이 최우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포인트가 목표가 국회 개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청와대 참모들이 백팩을 메고 다닌다고 해서 부처장들이 백팩을 메고 다니는 것처럼 적어도 그 사람들은 흉내라도 내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줄이면 그 다음부터 국회가 이거 따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국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이렇게 영수증 필요도 없이 쓰신다는 말입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근무정지 기간에 하루에 5천만 원씩 사용했다는 의혹인데 이거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기도 한데 왜 이렇습니까? 이 진짜 사실입니까? 네. 일단은 사실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활동비가 1년에 청와대 265억 정도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직무정지 기간에도 사용이 된 것 같고요. 물론 그거는 대통령이 직접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보좌진들이 사용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청와대가 사용하는 부분도 이게 전혀 사후 감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정보 공개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사실 이게 확인이 나중에라도 어렵습니다. 감사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낭비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게 제도 개선을 통해서 특수활동비도 최소화하고 일단 많이 줄이고 그리고 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요. 예산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앞으로 하승수 변호사께서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을 감안했을 때 이것만큼은 꼭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당장에 어쨌든 내년 예산부터 국회 특수활동비를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국회가 없애고 국회에서 이런 낭비성 경비들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이런 낭비성 경비들을 통제를 강화하는 법을 국회에서 저는 통과시켜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이제 국회가 깨끗해지고 국회가 그런 법을 통과시켜야 저는 이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는 정말 여야 각 정당이 정말 이 각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튜브를 제가 들어보니까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은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진짜 공감합니다. 그죠? 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국회가 이렇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이러니 지자체는 또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는 세금이 사실 상당 부분 잘못 쓰이고 있고 이것만 제대로 쓰더라도 국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1년에 한 4조 정도, 한 4천억 정도 예산을 쓰던 정부 부처를 한 장관이 들어가서 1조를 쓰게 만들어 놔버리니까 그 부처의 도덕적 해이는 엄청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우리 하승수 변호사가 좀 총대를 매셔서 좀 세상을 좀 투명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을 지낸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